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이제 두 강의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하실 때는 일제 통치 방식, 그리고 거기에 맞선 우리, 우리 조상님들의 저항,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910년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제 통치 방식,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항한 국내외 민족 운동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 통치 방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단 통치입니다.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헌병 경찰 그리고 태영. 이제 헌병 경찰이라는 거는 이제 이 군인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헌병이잖아요. 이제 그들을 갖다가 우리 그 군인이 아닌 그냥 민간인들을 수사하는데도 헌병 경찰을 동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즉결 심판 이런 게 나오게 된 거고 뭐 즉결 심판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태양은 이제 이 엉덩이 아래 볼기 요 부분을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형벌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그 자리에서 태양 집행하고 그래서 막 많이 얻어 맞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단 통치는 찍어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요. 이제 물론 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가 필요했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 사업에서 제대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들은 전부 다 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쪽으로다가 넘겨버리는 등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회사령.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인데 이 허가제는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려고 그러면 총독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뭐 이런 통치 방식을 썼다라는 겁니다. 무단 통치에 대해서 헌병 경찰이나 태형, 그 다음에 회사령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운동이 다소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하진 않고 양도 적습니다. 국외 민족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신한청년당입니다. 상하이에 있었는데 이제 신한청년단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뭐 어떻게 나오든 괜찮습니다. 이 신한청년당에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그 우리나라의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요. 뭐 여기까지 기억하실 건 없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였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이거 블라디보스토크죠. 지금 러시아의 그 신안촌 및 권업회, 새로운 한국인들이 모인 마을 이런 뜻이고 권업회는 말 그대로 일을 권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제 일을 권하는 게 일을 해야 돈이 나오고 그 돈으로 이제 독립자금을 보태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는 신안촌이 있었고 거기 이제 권업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의 요 대한인 국민회는 좀 고난도 문제로 간혹 등장을 해요. 이 대한인 국민회는 그 앞서서 했죠. 장인환이나 전명훈, 요 스티븐스 죽인 분들 있죠. 요 분들의 의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에요. 1919년 3월 1일 그 고종의 장례일을 기해 가지고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때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 이 태화관에서 독립 그 선언서를 낭독해요. 이거 민족 대표 33인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탑골공원에서는 그 일반적인 시민들, 백성들이 만세운동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일제로부터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했고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했다.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어요. 자, 요걸 계기로 해서 나타난 영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한 달 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변화하게 됩니다. 무단통치로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의 형태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그 1919년 4월에 수립이 됐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행정 및 연락 체계, 요 연통제 및 교통국이 그 국내 본토하고 행정 및 연락 체계가 연통제, 교통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역에 미주 지역에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설치하신 분은 이승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첫 대통령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일단 연통제와 교통국 그리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로 갈게요.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했다라고 했는데 이 이른바라는 단어를 앞에 꼭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문화통치보다는 민족분열통치 쪽이었어요. 그냥 일제가 문화통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마저도 그렇게 문화통치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민족분열통치, 친일파들 양성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계획, 쌀 생산량을 증식하겠다,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뭐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수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해가지고 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다만 그거 다 일본으로 가죠.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해요. 아까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라고 했는데 이게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나라 회사가 좋아졌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자본들이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은 이제 힘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만주 지역 독립군에 대한 활동을 간단하게 흐름상으로만 보면 먼저 이제 봉오동 전투. 이건 이제 대한 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그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전투의 승리를 거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청산리 대첩은 북로 군정서. 이건 김좌진 장군이 지휘한 부대인데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이제 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부대죠. 연합을 해가지고 이 청산리 일대에서 여러 전투를 갖다가 죄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 지역 간도 지역에 있는 그냥 한인들을 갖다가 싹 다 그냥 학살을 하는 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독립군 부대가 이제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러시아 혁명군과 이제 그 무장 해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끼리도 세력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독립군들이 이제 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삼부를 결성하게 돼요. 이 삼부 결성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텐데요.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요 의열단. 이 한인 애국단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국내 투쟁 활동 중에 의열 투쟁, 그러니까 이제 몇몇 뭐 일제 주요 요인들을 갖다가 뭐 폭탄을 던지든지 죽이든지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께서 쓰신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요. 지침으로 하여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이 신채호를 찾아가서 저 이런 거 할 건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신채호 선생이 저걸 써준 거예요. 그 조선혁명 선언 지침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호, 나석주, 김익상 같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김상욱은 종로 경찰서에, 그 다음에 나석주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김익상은 그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인데 이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가 20년대 이후에 조금 침체가 되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구가 조직을 했고 이제 이 두 분 이봉창, 윤봉길 의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 키워드도 기억하셔야 돼요. 일왕 암살. 실제로 성공은 못했지만 일왕 암살을 기도했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훈커우 공원 폭탄을 투척해서 성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중국에서부터도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첫 번째 시간, 이제 1920년대 국내외 활동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년대 그 외의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